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한 TDL을 최근 엔캠이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TDL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TDL의 홈페이지를 보면은 SK홀딩의 고체 전해를 분말을 공급했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2023년도 세계 배터리 충전 인프라 엑스포에 참가를 했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참가 부스를 보고 계십니다. 엔캠이 보유하고 있는 TDL은 422만 주입니다. 주식수는 초탈해가지고 1087만 주입니다. 그래서 엔캠이 420만 주, 솔리튬 시너지 펀드가 312만 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솔리튬 시너지 펀드는 작년에 유상증자 참가를 했습니다. 주당 5,764억에 참가를 했죠. 그래서 312만 주 해가지고 180억을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장이 이제 어느 정도 금년 아마 하반기쯤 될 것 같은데 공모가는 조심스럽게 25,000원 예상해 봅니다. 그렇다면은 엔캠이 보유 가치는 공모가 기준으로 한다고 그러면은 1,055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이제 상장이 돼서 어떤 그 시장의 인정을 받는다 해서 20만원이 된다고 그러면은 8,440억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엔캠의 어떤 1,500만 주 기준 했을 때 20만원이 된다고 그러면은 3조 가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차 전지의 성장성을 본다고 그러면은 가능한 숫자라고 봅니다. TDL은 2004년 1월 설립된 전고체 전지 전문 기업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 리튬이온 전지를 이제 대체하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와 전해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전고체 전지 영역에서는 국내 최고 수준의 기술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엔캠을 이 회사를 인수한 거는 아무래도 이제 그 전액에 대해서 어떤 그 리스크를 이제 그 해지하는 차원에서 인수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TDL은 차세대 배터리에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용 전해질을 개발하는 벤처기업입니다. 현재 특허가 40개 정도 됩니다. 기술 집약한 회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도네시아 현재 배터리 에너지 저장장치 ESS를 아마 그 시범 사업으로 작년 4분기에 실시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작년 9월에 유상증자를 보고 계십니다. 작년 9월에 솔리튬 시너지 펀드에서 312만 주를 이제 주당 5,764억에 원에 이제 인수를 했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작년에 이제 그 TDL을 엔캠이 인수를 했습니다. 그 어떤 구성을 보고 계십니다. 현재 2024년 2월 4일 추정했을 때 엔캠은 422만 주인데 38.82%를 이제 그 해서 지분이 약간 낮아졌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TDL이 하반기에 이제 인도네시아의 어떤 진출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이제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TDL의 전고체 배터리 생산 라인을 보고 계십니다. 이제 그 TDL 제품은 상당히 이제 그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구 단계를 벗어나 가지고 특히 이제 소형 제품에 적합한 산화물계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사를 한번 우리가 집중적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TDL에 인도네시아 제품 생산 도입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출과 IPO 동시 공략을 하겠다는 겁니다. TDL이 작년 4분기에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2메가와트 규모의 배터리 에너지 저장장치 구현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연내 이제 본격적인 제품 생산에 돌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사업에는 한국전력공사, 인도네시아 전력공사, 그 다음에 TDL 이렇게 3자간 체결된 재생에너지 ESS 구축 사업이 이날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성공을 한다고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인도네시아, 동남아 쪽으로도 많은 이제 매출이 기대됩니다. 그리고 TDL은 전고체 사업뿐만 아니고 웨어러블 장비, 드론, 의료기기, 방산용 전고체 배터리 납품도 추진 중입니다. 미국의 글로벌 기업 메타가 웨어러블 장비 개발 목적으로 이제 방문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방문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작년 기사를 보니까 방문할 예정이랍니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는 이제 의료기기 산업에서 온도 센서, 심장 박동기, 스마트 패치 등 다양한 제품에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대형 배터리 대비 사용 시기 굉장히 빠를 거라는 겁니다. 즉 이제 그 전고체 배터리가 대형 어떤 ESS라든지 전기차용에도 쓰겠지만은 향후에는 여러 가지 이제 소형 제품에도 많이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TDL은 아마 그 IPO를 아마 그 상반기에 신청을 하고 하반기에 아마 그 상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기술 특례로 하겠죠. 대신증권이 주관사를 맡고 있습니다. TDL의 전고체 제넬 배터리 파우치가 장착된 인도네시아 전력공사 BESS 양산 시제품을 보고 계십니다. 리튬이온 전고체 배터리를 구조를 비교를 해보면은 이제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볼 거는 전해질입니다. 전해질이 액체가 아니고 고체입니다. 황화물, 산화물 또는 폴리머 셋 중에 하나 어떤 그런 고체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분리막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 어떤 그 사이즈가 커지기 때문에 공간이 커지기 때문에 더 많은 이제 양극재를 넣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화재 예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이제 전고체 우리가 그 전해질을 이렇게 관심을 갖는 거는 이제 화재나 폭발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고체 배터리의 메가 트렌드에는 우수한 안전성, 높은 에너지 밀도, 고출력, 넓은 사용 용도, 단순한 전지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엔캠이 어떤 사업의 어떤 리스크의 어떤 해칭 차원에서 이런 어떤 그 기업을 인수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전고체 배터리의 장점을 보면은 우수한 안전성, 높은 에너지 밀도, 높은 출력, 외부 오염에 상관없는 안전성 성능입니다. 이제 가장 중심이 되는 게 가장 안전성, 화재에 대한 안전성일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은 도로가 이제 나쁜 상황에서 달린다 그러면은 그런 충격에 의해 가지고 본의 아니게 어떤 그 화재가 날 수도 있고 또는 충전 중에 또 어떤 화재가 날 수가 있는데 이런 어떤 그런 리스크를 이제 방어할 수 있는 게 전고체 배터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배터리 3사의 전고체 개발 현황을 보면은 2027년도나 30년도에 돼야 상용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엔캠의 일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상장 이후에 주가가 이제 그 박스권에서 이루어졌었는데 굉장히 이제 조정을 오래 받았죠. 에코프로가 주가가 급등할 때도 이 주식은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그 다른 주식들은 이제 그 조정을 받고 있는데 2차전지 홀로 이제 상승하고 있습니다. 엔캠의 예상 매출을 보겠습니다. 미국 공장하고 그 다음에 중국 공장, 한국 공장, 유럽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로 나눴습니다. 미국 공장과 미국 공장 이해 걸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보면 2025년도에 72만 톤, 2026년도에 92만 톤, 2027년도에는 116만 톤입니다. 물론 이제 그 연도가 회사에서는 2024년도, 2025년도, 2026으로 보겠지만은 설비 투자라든지 여러 가지 봤을 때 보수적으로 1년 정도 늦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는 매출이 3조 9,500억, 영업이익은 3,640억 예상됩니다. 26년도에는 5조 3,500억, 5,780억, 27년도에는 매출 6조 8천억, 영업이익이 7,540억 예상됩니다. 그래서 봤을 때 순이익을 영업이익의 80%로 가능했을 때 2025년도에는 50배 정도 할증이 된다고 그러면은 주가가 75만원, 시가총액 15조 예상되고 2027년도에는 35배 정도 할증을 준다고 그러면 시가총액이 20조에 주가는 100만원 정도 봅니다. 물론 여기에는 그 아까 전고체 인수한 회사에 대해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이제 엔캠에서 현재 매출이 일어나는 것만 이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집중적으로 봐야 할 거는 이제 그 미국 엔캠이 굉장히 경제적 해자라는 거죠. 독종 기업입니다. 왜냐하면 중국 이해 국가에서는 엔캠이 이제 세계적인 전액 생산 국가입니다. 생산 회사죠. 1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캠에 대해서 의존이 굉장히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AMPC에서 보조금을 받는다 그러면은 영업이익은 굉장히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매출이 1조 2천억에 영업이익 960억에 AMPC 보조금까지 한다고 그러면 1440억, 2026년도에는 3500억, 2027년도에는 4900억입니다. 60% 가동을 근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전액은 톤당 1000만원을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AMPC는 전부 주는 게 아니고
이제 원재료 구매 비용을 뺍니다. 이제 중복 막기 위해서죠. 중복 채택을 막기 위해서죠. 그래서 생산 비용에 대해서 40%에서 10%만큼 이제 지급을 합니다. 즉 이제 생산 비용이 40% 전체 비용에서 40% 드는데 그 40%에서 10%만큼 비용에서 AMPC를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2024년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리튬이온은 2025년부터 AMPC 수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리튬이온은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현재 주가는 상당히 이제 저평가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공장에서는 AMPC가 없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을 8%로 가정을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원료의 어떤 내재화라든지 그 다음에 자동화 또는 대량 생산 여러 가지 이제 봤을 때 그 영업이익률을 15%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AMPC까지 생각한다 그러면 더 높게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분석은 상당히 이제 보수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매수 매도 추천 아니면 단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